네, 안녕하세요. 작업 중량입니다. 네, 사실 지금 영상을 10번 넘게 다시 찍고 있어요. 예, 완벽주의를 버려야 되는데, 이 퀄리티가 너무 조악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마이크 주문했는데, 좀 저렴이라 그런지 성능이 좀 별로 안 좋아요. 환불하고 다시 비싼 걸로 좀 주문하던가 해야겠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받아가지고 되게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처 답변은 못 드렸지만 전부 다 읽고 있고 또 캡처해서 보관도 해두고 있습니다. 어제 자면서도 계속 읽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해보면, 저번 글에서 제가 폐비 지금 구간에서 가격대가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고, 이번 글의 주제는 요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래서 터제가 본계약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1000% 무조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빠르게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모장이 아니라 블로그 글로 해봤습니다. 메모장으로 찍어봤는데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계약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브랜드 파워예요. 릴리가 야심차게 자기네들 경구용 비만약인 파운다유를 출시했는데, 이게 사실 경구용 비만약인 위고빌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예상치 못했어요. 릴리는 막 상업화 출시 전부터 엄청 생산을 많이 해둬가지고 재고를 많이 쌓아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위고비를 넘어서기는커녕 상당히 저조한 처방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처방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분석해보니까 릴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무형의 가치, 즉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익숙함을 되게 가소평가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도 사실 비만약 하면은 위고비 이렇게 대명사처럼 떠오르잖아요. 보톡스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게 엘러간사의 브랜드 이름인데 이게 고유명사로 자리 잡아버렸잖아요. 이게 사실 정식 의학적 명칭은 보톨리늄 톡신인데, 사실 누가 너 보톨리늄 톡신 맞았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보톡스 맞았다고 하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브랜딩 파워가 상업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 거예요. 실제로 기사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뭐 브랜드 레코니션, 브랜드 인지도, 요게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브랜드 친밀함, 패밀리어리티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브랜드 패밀리어리티가 되게 좀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이, 그, 이렇게 위고비 필은 이렇게 단점도 많은데 브랜드 이름빨로 파운다이보다 잘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주사제로 돌아오면은 jet바운드가 위고비를 이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릴리는 지금 어떻게든 이 jet바운드 브랜딩을 계속 살리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경구용 싸움에서 이 브랜딩 파워를 좀 실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릴리의 미래 주력 제품은 터제 롱액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또 나와 있죠. 예, 지금 현재 주사제보다 잘 팔리고 있는 jet바운드 마운저로 브랜드를 계속 이어갈까요? 이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브랜딩 파워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이런 브랜딩 친숙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jet바운드 마운저로 API를 살린 월 1회 지형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릴리의 미래 주력 제품은 터제 롱액팅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게 효능은 좀 또이또이해요. 그러니까 차세대 비만약이라고 해서 뭐 살을 뭐 1%, 2%더 빼느냐 차이뿐이지, 사람들은 뭐 마이너스 13% 빼나 뭐 15% 빼나 사실 크게 차이를, 그런 효용 가치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나 반감기가 그 마지막 킥을 좌우하는 거라서 굳이 차세대 물질이 이거를 jet바운드 대신에 릴리의 주력 제품으로 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jet바운드에 스마트 대포 바르면은 부작용, 반감기, 효능, 브랜딩 파워 그냥 전부 다 뛰어나가지고 이거를 주력 제품으로 밀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릴리의 미래 주력 제품은 더제 롱액팅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반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릴리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이거를 카무르스랑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두 번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릴리는 베스트 인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미래 주류 제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제일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서 젯바운드 마운자로가 이 주력 제품이 될 텐데 그러면 당연히 효능이 제일 좋은 베스트 인 클래스여야 돼요. 이 베스트 인 클래스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결국 평탄한 PK거든요. 이 평탄한 PK를 구현해가지고 부작용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타이트레이션을 최소화해서 편의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들이 베스트 인 클래스의 요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요건을 진짜 넘사벽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곳은 펩트론이 유일합니다, 진짜. 그래서 카모르스는 평탄한 PK가 불가능해가지고 막 타이트레이션 엄청 빡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도 만약에 또 납득이 안 되시면은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빠른 상업화 구현. 이거는 사실 최 대표 간담회 때 얘기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최 대표님이 간담회 때 뭐라고 했냐면은 PT403 FDA랑 505 B2 트랙 탄다고 확인받았대요. 그래서 이 505 B2 트랙이 뭐냐면은 계량 신약 트랙이에요. 계량 신약 트랙을 타면은 일반적인 그냥 신약과 달리 임상의 일부가 면제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시장에 출시했을 때 보다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임상이 일부가 생략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위고비필 얘기로 다시 경구용 전쟁으로 돌아가 보면은 위고비필 판매 대비가 저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점 효과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파운다이오가 위고비필보다 좀 늦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위고비필이 먼저 나와서 선점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릴리는 이번에 또 깨달은 거죠. 아, 브랜드 이름뿐만 아니라 빨리 출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월 1회 제형을 내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릴리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PT403은 505 B2 트랙을 탈 수 있는데 반해 카무루스의 세마 월 1회 제형은 1상, 2상, 3상 다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임상 1상은 끝났고 2상은 26년 중반에 들어가고 그리고 3상을 위한 오토 인젝터도 병행해서 개발할 거다. 이런 거 보면은 2상, 3상 둘 다 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505 B2 트랙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뭐 정황이나 이런 거는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일단 1상, 2상, 3상 풀로 돌리는 상황은 확실해 보인다. 그에 반해 PT403은 우리 이번 FDA랑 프리미팅 했는데 505 B2 트랙을 탈 수 있대. 이렇게 최 대표님이 간담회 때 말했다고 해요. 어쨌든 PT404는 이 403이랑 비슷한 같은 PLGA 스마트 대포 그거라서 계량 신약을 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릴리 입장에서는 빠르게 시장에 월 1회 제형을 내놓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펩트론의 PT404가 가무루스 대비 훨씬 좋은 선택지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릴리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뭐 브랜드 파워 유지시키면서 베스트 인 클래스 구현해낼 수 있고 그리고 선점 효과 빠르게 상업화할 수 있는 PT404냐 아니면 이 베스트 인 클래스와 선점 효과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카무루스를 선택할 것이냐 뭐 답은 명백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SK 팜테코 API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쯤 3배치 생산하고 지금
임상 그 API가 지금 준비 완료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API가 스웨덴으로 건너가가지고 카모루스 API가 될까요? 아니면 가까운 오송으로 갈까요? 예, 뭐, 좀 상식적으로 가까운 오송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냥 만약에 이런 단서 하나만 있었으면은 좀 근거가 부족할 수 있는데, 앞서 제가 이렇게 많은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이거를 굳이, 스웨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제가 이 앞서 많은 근거들을 다른 것도 다 설명해 드렸는데, 굳이 이게 스웨덴으로 건너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이렇게 되게 겹치잖아요. 모든 게 다 펩트론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살짝 의심스럽다고 해서 그냥 딱히 뭐 근거도 없어요. 스웨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냥 의문을 가지시는데, 거기서 제가 뭐 또 어떤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예. 네, 어쨌든. 그리고 혹자는 이게, 그 에스케이프 함 데코 API 이거 사실 루나 플렉스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시기적으로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간담회에서, 터제 그 루나 플렉스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릴리한테 옵션으로 보낼 참이야. 근데 아직 릴리가 옵션을 행사할지 말지 결정도 안 됐는데 API는 이미 완성됐어요. 그냥 시기적으로 아예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터제파타이드 본계약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랜드 파워 그리고 베스트 인 클래스 그리고 빠른 상업화 여러모로 봐도 지금 터제파타이드는 릴리의 주력 제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펩트론 또는 다른 회사인데 베스트 인 클래스나 선점 효과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펩트론이 좀 정답지에 가까운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대표의 발언으로 좀 다시 넘어가면은 이제 네 저는 이걸 오히려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 대표의 발언은 본계약을 공동연구 계약으로 오해해서 난 실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PT40 그 터제가 뭐 우리랑 안 한다. 이거는 본계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거 공동계약 연구계약으로 생각해가지고 포함이 안 된다. 사실 본계약에는 포함이 되는데 공동연구계약으로 좀 오해해서 난 실수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본계약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드려가지고 저는 이 발언을 이렇게 오해했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근거들이 있는데 이거는 블로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많은 좀 고수분들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제보다 좀 영상 퀄리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역시 영상보다 글이 편한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내일 좀 반등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